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소방행정법관이라는 김정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소방직 정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데, 이러한 소방직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다 궁금하시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전략을 잡아야지 시험에 붙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변경되는 거는 바로 필기시험에서 국사랑 영어가 한검능이랑 그 다음에 G타입 이런 걸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필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보는 과목은 소방학개론, 그 다음에 소방법규, 그 다음에 행정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행정법이 2022년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예측이 돼요. 자, 2022년도 시험 보신 분들, 공부를 하셨을 때, 행정법 공부하셨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암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암기만 하더라도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90점까지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80점이나 85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과연 내년에는 암기만 해서 그 점수가 나올까요? 아니요. 80점도 나오기 힘들 거라고도 예측됩니다. 이거는 올해 구급시험이나 올해 다른 시험에서 이미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방행정법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소방직 시험에서 소방행정법의 어떤 중요도가 올라갔어요. 이런 소방행정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공부하시면은 사람이 한 문제 정도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95점은 맞으실 수 있고,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신다면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에서 100점 맞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고대업대 나왔고, 사법고시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 붙었고, 연수원 수료해서 여러 가지 검사시험 검사한 다음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변호사 시험 5급 공채, 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7급, 9급, 그 다음에 소방직, 군무원까지 다양하게 지금 제가 현직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 사법고시 붙고 나서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아마 저보다 오래 강의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저희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행정법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제일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정법 강의를 할 거예요. 주요 저서는 있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부 방법, 저희 이제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중심이 여기 돼 있죠. 이해 중심의 공부. 이거는 행정법뿐만 아니라 소방학개론이나 소방법규에도 적용돼요. 근데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해 중심이 중요합니까? 이해를 안 하면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또 아무리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앞으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왜 이해를 안 하면은 암기가 안 되느냐? 암기할 양이 되게 많아지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과 실제 시험지에 나온 거죠. 추상적 규율로서 입법.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책에 보통 다른 강사들 기본서 책에 보면은 그게 한 예가 각각 50개씩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 규율인 행정 50개 예를 외우고, 추상적 규율인 입법의 예 50개 다 외워야 돼. 그래야지 그 문제를 맞힐 수 있는데, 근데 이해를 하면 이게 굳이 많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 구체적 규율이라는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규율인데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고유명사, 이름에 대한 규율이 있으면 구체적 규율, 그리고 이름에 대한 규율, 바로 고유명사에 대한 규율이 없으면 추상적 규율. 그래서 입법이 있고, 고유명사, 이름에 대한 규율이 있으면 구체적 규율, 행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시험지 나온 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맥심이라는 잡지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했어. 이게 구체적 교율로서 행정이니까 추상적 교율로서 입법일까? 뻔하죠. 바로 구체적 교율로서 행정이죠. 왜? 맥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50가지, 그러니까 총 100가지를 외우지 않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니까 뭐예요? 딱딱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근데 이 이해를 해야 돼, 행정법을. 그죠? 근데 행정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왜 행정법 이해하기가 힘든가? 왜 강사들이 다 강의 잘하세요? 근데 왜 행정법 이해하기 힘들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법대를 안 다니셨잖아. 그러니까 행정법을, 만약 법대를 다니신 분이 행정법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법대를 안 다니셨어. 그러니까 행정법을 처음부터 공부한다. 이거 너무 힘든 거야. 한마디로 독일어를 여러분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어 중급 이상의 내용을 이제 배워야 된단 말이야. 어려운 거지. 왜?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언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여러분들 시험 범위도 아니지만 법학의 기초, 그러니까 법대생들이 1학년 때, 1학기 때 배우는 법학 통론이라는 과목에서 해야 되는 그 행정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모든 법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행정법, 법학이 이렇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에 따라 이제 사고의 확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재 선택 및 속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다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보긴 해요. 교재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를 서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교재가 1000페이지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기본서. 근데 그걸 다 해야 될까? 1000페이지 넘어가는 거를 그걸 다 외워야 돼? 다 이해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거는 너무 많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재가 800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조금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걸 다 암기한다. 이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교재를 선택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긴 거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은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걸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기본서보다 더 중요한 게 기출문제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은 조금 긴 거,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짧은 거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기본서는 짧은 거, 기출문제집은 긴 거,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그 지문, 80개 지문이거든요. 행정법 80개 지문. 그러니까 20문제, 4지문씩 80개 지문인데 그 중에 올해 2022년 소방행정법에서도 70개 지문, 72개 지문이 판례 지문이었고 8개가 법령 같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판례와 법령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거? 판례. 그래서 판례만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해하고 알아두시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틀릴 만한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객관식은 확실한 것만 알고 있으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자,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지문. 근데 이 중에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지문은 아래까리하고 잘 모르겠어. 2번 지문도 아래까리하고 모르는데 3번은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틀렸어.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고 1번, 2번 몰랐다 하더라도 뭐야. 그 문제는 맞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한 양을 줄이신 다음에 그 부분을 많이 속독으로 반복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공부 범위를 만약 1000으로 잡으신 분이 그냥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만 1000에 대해서 60% 정도 아셨어. 아시겠죠? 근데
공부 범위를 100으로 잡으신 분들이 100%, 100에 대해서만큼은 100% 알았어. 자, 어느 분이 점수가 좋을까? 후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점수가. 객관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뭐냐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다 모르더라도 그 중에 명확히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건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번 봤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명확히 하려면 뭐야? 기본서는 짧은 거, 기출문제집은 긴 거. 이거를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공부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투자해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언제부터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바로 1월부터입니다. 1월 2일부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은 100% 붙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일요일 빼고 평일날에 또 공부하시긴 하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뭐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겠다, 내가 독서실에 강의 듣는 시간 빼고 8시간 앉아있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정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주세요. 그 대신 1월달부터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떨어져요. 1월달부터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투자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4시간, 그러니까 뭐 강의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14시간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에서도 붙었어요. 1년 7개월 공부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은 당연히 내년에 합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합격하신 다음에 소방간부 시험에 또 다시 한번 합격해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소방간부로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5급 공채 시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안정된 어떤 자기의 어떤 직장이 필요하시니까, 그리고 보람 있는 직장이 필요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직렬이나 다른 것에 대한 공부 방법, 이런 것들도 내가 다, 왜냐면 여러 가지 제가 과목을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 시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5급 공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세무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세무사의 연봉은 얼마가 되느냐, 실제 연봉, 그렇죠? 그 다음에 5급 공채 시험 붙으면 사무관들의 월급, 변호사 시험, 지금 변호사 로스쿨 나온 분들의 지금 현실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